안녕하십니까. 화학 선생입니다. 예,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별리스쿨에서 지금 화학 담당하고 있어요. 내년에 1차 봅니까? 내년에 1차 보세요? 아, 지금 공부할까 말까 갈등 중? 지금 학생도 그겁니까? 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어떤 건지 변리사가 일단 되면 좋겠는데, 그지? 예, 되면 당연히 좋겠는데, 문제는 이걸 뛰어들어서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되면은 물론 모든 보상을 다 받습니다만, 설령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근데 인생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 설명이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 1차 시험은요. 저는 이제 화학 담당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화학 전공한 분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2차 선택 과목에 유기화학 할 생각 없습니까? 아, 없어요? 그러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좋아. 그래. 유기화학을 하면 또 2차까지 저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유기화학을 택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택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택할 이유도 없어요. 저작권법하고 디자인 보호법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1차에 관한 얘기고요. 1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당락의 키워드가 자연과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1차를 갖다가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이 좀 약간 쉬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목이 약간,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목이 좀 약간 쉬었으니까.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선배가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고. 아, 합격했어요? 몇 년 만에 붙었습니까? 1차는 1년 만에. 오, 대단한 분이네. 2차는? 기득. 그러니까 2년 만에 붙었네. 오, 대박이네. 그러면 아마 최단 기간일 겁니다. 저 친구가 학교가 어딘지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최단 기간에 굉장히 유능한 수험생일 거예요. 나는 1차만 5년 떨어지는 사람 봤거든요. 1차만 5년 합니다. 아, 놀랍습니다. 그 인내력과 그 의지는 박수를 쳐 마땅하나 별로 존경스럽진 않죠. 1차를 5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1차를 갖다 자칫하면요,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3년, 4년은 금방 가거든요. 3년 하는 사람은 흔합니다. 5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3년 한 다음에 안 되면 포기해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는 건 의지는 높이 산다. 다만 3년은 흔합니다. 자, 만약에 3년 후에 1차 붙는다. 하겠습니까? 나라면 안 합니다. 3년 동안 떡볶이 만드는 비법 연구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법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는 길어야 2년, 그리고 최대로 길어야 3년이다. 그 안에 붙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과목에 조금 강점이 보이시는 분, 쓰는 거에 강점이 있으신 분은 2차는 또 쉽게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를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화학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 관한 얘기를 갖다 충분히 해드리면 좋겠는데, 화학은요, 저 친구 빼놓고는 나머지 못 알아듣습니다. 화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전공 뭡니까? 그러면 저 친구는 물리가 강점이겠군요. 학생은 전공이 뭐예요? 구분자? 화학이네. 구분자가 화학이지. 좀 삐졌어. 그래, 아무튼 잘했어요. 어쨌든 간에 화학을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요. 지식적인 측면을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거든요. 자, 1차. 이런 각오가 서 있다면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각오가 서 있지 못하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괜히 뛰어들어서 몸만 고달플 바엔 뭘 합니까? 그죠? 합격의 희망과 당연히 붙을 거라는 믿음과 그 다음에 자신, 용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이 따라 붙었을 때 그때 뛰어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1차 합격의 비법 먼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일단 민법하고 산재법은요, 당연히 90점 근방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화학은요, 화학 베이스가 만약에 있는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점수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화학 베이스가 약한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자, 인강생들 중에, 인강 듣는 사람 중에 문과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1년 내내 화학만 해도 5개 못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성비가 없는 과목에 뭐하러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가성비가 있는 과목이에요. 말하자면 시간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여기서 공부를 많이 때려서요. 이거는 합격자라면 실제로 거의 90점 근방은 다 갑니다. 1차 합격자라면요. 90점은 거의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산재법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민법 선생한테 물어보시고 산재법 선생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공부 방법은 어떤 건지 모릅니다. 자연과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연과학은 알다시피 물화생지죠. 4과목으로 되어 있고 각 과목당 10문제 나옵니다. 민법은 하나가 40문제야. 예,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요. 자, 학생들 중에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붙는다라고 착각하는 수험생. 능력은 없으면서 깡다구만 좋은 사람. 능력은 부족한데 깡다구는 좋아. 그리고 그 깡다구가요. 초반만 좋아. 그 깡다구가 끝까지 이어지지도 못하고요. 초반만 발끈하게 좋다가 끝에 가서 편안함이 찾아오는 수험생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자,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과목을 민법하고 거의 동등한 비율로 공부합니다. 세상에 바보 아니야? 문제가 10개야. 얘는 40개고 근데 어떻게 얘가 2개가 똑같은 공부 비율을 갖습니까? 4배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민법을요. 그죠? 그러면 화학이나 물리나 각 과목들은 민법의 4분의 1 수준으로 가야지요. 그게 균형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캐치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되지 않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는 걸 시험 직전에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벌리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걸 갑니다. 자, 커트라인은 작년에 76.66이었어요. 그 전에 80점이었고요. 70점이었고요. 그 전에 80점이었습니다. 결국은 70점부터 80점 정도가 커트라인입니다. 10점 차이가 나요. 80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문제가 쉬운 겁니다. 다 쉬워. 딱 하나 어려운 게 화학만 어려웠어. 그리고 나머지 다 쉬웠어요. 물리도 쉬웠고 생물도 쉬웠고 민법, 산지법 다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80점 나오는 거야. 커트라인이. 70점 나오는 거는 다 어려웠어. 다 어려웠기 때문에 70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70부터 80이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커트라인이다 생각하고 문제의 수준에 따라서 10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그렇게 연연할 것도 없어요. 커트라인에 연연할 것도 없고 문제의 난이도. 그러니까 본인이 쉬우면 남들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작전을 세우면 될까요? 다 열심히 해서 막 화학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가 미트, 디트, 피특이 출문제를 다 푼다라는 이런 헛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오픈 카톡방이라든가 내지는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하면 붙었습니다. 라고선 어떤 사람이 써놓는 글도 있어요. 걔는 화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 학생이 그런 합격 수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글을 읽게 되면은 오, 이렇게 해야지만 붙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다 풀려고 합니다. 이것만 1년 걸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못하고 화학만 해서 1년 걸린다고요. 그러면 결국 그렇다 해서 화학을 10개에서 9개 맞을 수 있느냐? 못 맞아요. 그래도. 베이스 약한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성비 없는데 이런 걸 다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잘못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커트라인 몇 점이라고요? 70부터 80 사이. 90점 금방 받으면 몇 점 받으면 붙습니까? 60점만 받으면 넉넉하게 다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0점 받으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왜 10개 중에 9개 이걸 목표로 둡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사람 없는데 민법, 산재법은 90점 많으니까 이거는 가능하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삐끗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 전략을 잡으면 돼? 60점 받으면 된다며? 그러면 뭐예요? 자, 4과목 중에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뭐?
물리, 이건 자네가 물리가 전공이니까, 너는 화학이 전공이니까 화학이겠구나. 넌 고분자 화학이겠네? 예, 아니에요. 지구과학입니다. 뭐한 화학을 웃기고 있네. 너 화학과 지금 가서 풀어봐라. 2개 맞아. 한 달 내내 공부한 다음에 풀어봐라. 2개 맞아. 6개월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십시오. 3개 맞습니다. 가성비 똑같은 과목이 화학이에요. 물리 문제 어렵게 내면요,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역사상 계속 난이도가요, 평이하게 나왔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 시간 조금 투자하면요, 공부 시간 투자하면 10개 중에 8, 9개 맞을 수 있습니다. 8, 9개. 이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구과학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쉽다는 그런 소리들이 막 돌아. 그런 소리들이 막 도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지 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됐을 때 이런 과목에 쪼달리다 보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망하는 거예요.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과학 제일 열심히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전공자는 아무래도 화학일 거고요. 물리 전공자는 물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 물리나 화학이든 3개 중에 하나만, 자, 이걸 갖다 선생님은 공격 과목이다라고 말할게요. 8개 내지 9개를 맞출 수 있는 과목 공격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2개면 더 좋고요. 하나 정도만 공격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물리라면 물리, 화학이라면 해보고 나서 화학이 내가 전공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수월하구나 라고 느껴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도 그래 이 정도라면 이렇게 느낌이 온다면 화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학은 보통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 정도는 공격 과목.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예를 들면 물리다라고 쳐볼게요. 물리다라고 쳐보면은 이거에서 8개 정도 맞아주면 공격 과목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예요? 방어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맞았습니까? 8개, 16개 맞았어요. 그죠? 벌써 현재 16개 맞았어요. 방어 과목은 그럼 빵점 받으면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60점 못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목당 몇 개? 4개부터 6개 사이 정도 맞아야 됩니다. 과목당 4개 내지부터 6개 정도의 득점을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2개다 만약에 목표가,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과목 버리면 돼, 깔끔하게. 근데 한 과목 버리고서는 변리사 1차 붙기 쉽지 않아요. 한 과목 버리잖아. 그러면 2개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개 맞으면 나머지 개에서 거의 8개씩 다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4개 내지 6개 정도, 이 정도를 공부하는 것이 전략이다. 그러면 공부 방법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여기서 문제도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격 과목인 지구과학 당연히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에 나가다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가 있다, 혹은 내가 좀 베이스도 있구나, 내가 할만하구나 하는 과목에 공격을 하나 정도 삼으시고요. 나머지 2 과목 정도는 방어답게 공부하는 겁니다. 방어답게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라 이거예요. 그거를 화학에 대해서 방어답게 공부하는 건 과연 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 이렇게 방향성을, 이게 뭐예요? 전략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목표는 1차 붙는 게 목표잖아. 1단계 목표는. 그지? 화학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니야. 물리 하나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각 과목 하나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니라 1차 합격하기가 목표잖아. 그래서 1차를 빨리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차 시험까지 통과해서 변리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일 텐데,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에 딱 말리면은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요, 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요, 폐단이 뭐냐, 수업을 갖다 진탕나게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그거를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과목에 과도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학습을 해버리면요, 여기서 시간을 못 빼요. 이걸 과도학습하십시오. 그죠? 민법, 산재법은 과도하게 하라고요. 근데 자연과학에서 과도학습을 하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건. 예,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해 드리고 싶어요. 방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학은. 방어. 화학은요, 크게 이해 암기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산형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5개 나오고요. 5개 나옵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랬어요.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내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해암기형하고 응용계산형 중에. 학생 어떤 게 어려운 문제예요? 느낌상, 체감으로. 계산형 문제가 어렵죠. 이건 난이도가 쉽습니다. 보통 이건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하느냐? 까불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해는 쉽거든요. 이거 이해를 못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변리사를 공부한다는 수험생이 공부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딱 들어가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이해된 대로 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수가 나와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해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화학을 진짜 못하고 어리석은 수험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전략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공부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해암기형은 이해만 하고 들어가고요. 여기에 치중해서 공부합니다. 여기 문제 많이 풀어요. 문제가 똑같은 게 있습니까? 화학 문제가. 연습했던 문제가 시험장에 똑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이 그렇게 범위가 적은가요? 없어요. 없는데 이걸 문제 많이 풉니다. 이 문제는 시험장에 없어요. 응용력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이걸 자라나게 하려면요. 화학만 2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민법, 산재법, 물리, 생물, 지구과학을 하면서 응용력을 키운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초반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몇 년의 뒤떨어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우치고요. 공부 방향성을. 응용계산형은요. 자, 일단은 공부 방향성. 잘못된 사람, 이해암기형은 이해로 그치고 여기서 연습하다가 시험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해된 거는 이해만 되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요. 응용계산형 문제는 도저히 손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또 읽고다가 결국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결국은 다 찍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요. 근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맞는 건 2개 맞아요. 그러면 세상에 3초면은 2개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개를 맞는다면 3초면 되잖아. 그지? 5월 1번 쫙 내려 긁으면 3초 걸리지 않겠습니까? 10개 찍으면요. 그럼 2개 맞거든요. 30분 걸려서 2개 맞는 그런 경우가 최악의 화학 공부를 뛰어든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느냐? 자, 응용계산형은요. 안 자라나. 응용력이 배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몇 문제 정도 풀어보는 걸로 가는 거지 여기서 문제 많이 풀면 안 되는 거야. 화학이 방어인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방점을 잡아야 되느냐? 이해암기형은 이해는 당연하며 암기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겁니다.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외우고. 응? 뭐 예를 들면 MOT에서요. 결합초수 3인놈 한번 다 얘기해보라. 그러면 N2, CO, 시아나이드, 음이온, NO 양이온 이렇게요. 이렇게 다 외우고 들어가시면 시험장 딱 들어갔을 때 바로 탁하고 찍거든요. 외웠으니까. 다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가 이런 그림 안 그립니다. 루이스 구조 안 그려요. 그런 거 안 그리고 보는 순간 바로 팍하고 빡 찍거든요. 왜? 다 외웠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엄청 세이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5개 풀어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 5개를 안 풀려요. 이거 못 풀어.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사람 없어. 화학이 초공격인 사람만 풀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의 길이가 하나가 이만해. 문제 읽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볍게 일자로 확 긁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5개 맞죠? 그러면 이거서 하나 맞겠죠. 설마 일자로 긁었는데 다 틀릴까요? 뭐 하늘이 버렸니? 예, 그런 건 아닐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6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화학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 해서 이걸 갖다가 암기에 방점을 두니까 요 부분만 보면은 못 외웁니다. 화학의 기본 흐름을 알아야 외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를 이해암기형이든 응용계산형이든 모든 전범위를 1, 2회독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전범위를 1, 2회독은 해야 된다. 꾸역꾸역이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학의 대략적인 흐름이라도 합니다. 흐름이라도 알고 화학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응용 문제가 많구나. 이런 부분은 이해 암기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쭉 알 수가 있어요. 요거 1, 2회독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학원 강의가. 그래서 학원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가면서 전범위를 쭉 훑어보는 것입니다. 쭉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해 암기형 문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방어인 사람은 그러다가 쭉 해나가다가 이거 응용계산형 문제 여기서 문제 많이 풀 거 없어요. 피트 문제 다 푼다. 뭐 그 화학만 1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암기형 파트 이거 이제 선생님이 지정해 주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은 이해 암기형입니다 라고 내가 지정해 줘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진짜로 이해는 너무나 당연하고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는 안 푸는 겁니다. 아예 안 풀어버리는 거예요. 11번부터 보통 13번까지가 응용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11번, 12번, 13번은 그냥 확 제끼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안 풀어버리는 거예요. 안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반감을 갖는 수험생이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거기서 그래 반감 갖고 네 고집대로 하려면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왜 다 맞으려고 하는 겁니까? 다 맞는 시험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학을 4개만 맞아도 행복한 시험이야. 변리사 화학은 난이도가 제일 높아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난이도를 구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8개, 9개를 맞출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그건 화학이 무지하게 공격인 수험생이야. 작년에 8개 맞힌 사람이 1등이야. 근데 저기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교의 화학과 학생이 2개 맞았어. 그런 시험이야 이게. 그러니까 까불다가 조금 안다고 까불어 대면 시험장 가면 망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이 공격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번, 12번 문제에서 시간을 갖다 20분씩 걸려서 푸는 거야. 시험장 가서. 그래 버리면 결국은 이해 암기형 파트 부분에서 시간이 없어갖고 그 부분은 허둥지둥 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에 있는 지구과학하고 물리까지 다 망합니다. 물리, 생물까지. 자연과학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잘 보는 방법은 그래 여기 열심히 하자. 지구과학 열심히 해서 지구과학을 먼저 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험장에서도요. 그 다음에 공격인 거 하나 먼저 풀자. 그 다음에 화학이 만약에 방어시라면 그때는 전범위를 1, 2회독 정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해 암기형 부분만 집중해서 완벽하게 거긴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이해 암기형 해당되는 부분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들어가면 참 이성적이고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은 오래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감부터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요. 이제는 안 되는 사람을 끌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한 번 딱 하고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못 끌겠더라고요. 옛날만큼 그렇게 의지가 개강하지가 않아. 내가 30년 강의했는데요. 미트리트 1회 때부터 피트 끝날 때까지 강의한 사람이고요. 그 전에 변리사 강의 2년 했었고요. 그 전에 편입 강의 2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30년 동안 성인고시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아무리 안 돼도 내가 무조건 끌고 가려고 어떻게 쓰든지 그냥 막 닭달쳐고 막 그랬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걸 30년 만에 느꼈습니다. 공자왈 썩은 나뭇가지로는 조각할 수 없다. 그걸 30년 강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반감을 갖는 사람은 에이 무슨 말이야 퍼펙트하게 공부해서 다 맞아야지
그러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하세요. 변리사 1차 시험 공부를. 5년 만에 붙을 거면 뭘 합니까? 그죠? 최대 3년입니다. 최대 3년이야 1차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붙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 그렇게 꿈꾸겠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붙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과목에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 마냥으로 나무 타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만큼 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걸 언제 깨우치느냐 하면요. 시험 공부할 땐 몰라. 시험 보름 정도 남거나 일주일 정도 나오면은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 글자가 딱 지나가요. 내년? 그럼 그 순간 딱 끝난 겁니다. 시험장 들어갈 때 이미 꺾이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1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두 번째까지는 진짜 눈 질끈 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세 번째를 넘어가면 그거는 구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1차를 4년 넘어서 붙었다. 2차는 몇 년 걸릴까요, 과연? 진짜 시험은 2차인데요. 자, 어떤 건지 전략이 쓰십니까? 전략을 갖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해봤는데 전략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경 파트가 어딘지는요. 제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고 제가 여기 개설을 해서요. 제가 About 화학에다가 변리사 기출문제 하고요. 변리사 기출문제 15년치를 해설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암경 파트 월드컵 특강이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느 부분인지는 그건 지금 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건 어차피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전체적인 전략이 섰습니까? 전체적인 전략이 섰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 칠판 지우니까 전략이 갑자기 지워졌습니까? 전략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최적화 치중하라고. 여기서는 2과목 정도나 맥시 3과목 정도 공격으로 삼고 나머지 1과목 내지 2과목은 방어로 삼아서 화학이 방어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요. 한두 번을 전범위를 꾸역꾸역 본 후에 이의 암경 파트만 집중해서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장에서도 그것만 풀라고요. 알았죠? 모의고사 때 그런 걸 연습해 보라고요. 전 범위를 다 해야 되겠다. 특히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수를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수를 늘리면서 안 되는 문제를 꾸역꾸역 이것저것 풀다가 푸는 걸까요? 과연 해설지를 읽는 거죠. 해설지를 읽는 거를 푼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와. 그 문제는 안 나와. 문제 푸는 거는 시험장에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해설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가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잖아요. 세상에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어딨어요. 안 나오는 문제를 갖다 놓고 해설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응용력이 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지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략을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차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네. 받아들이는 거 가능하냐? 전략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되어 있으면 뛰어들어도 됩니다. 요걸 못 받아들이고 뭔 소리야. 완벽한 공부를 해야지. 90점씩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우치는 게 시험 직전에 깨우친다니까요. 시작할 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어떻게 보느냐? 이 전략을 잔머리라고 취급하는 사람. 분명히 1차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 전략을 전략이라고 보지 않고 잔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 뛰어들면 오래 갑니다. 됐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공부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 주변에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예, 주변에 합격자가 있으면 적어도 단기간에 보는 합격자는 그 사람의 공부 방향성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전적으로 믿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지? 자, 두 번째,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하는 건 몰라도 전략 없어도 괜찮아. 물론 있는 게 좋지만 없어도 되는데 공부 시간만 말하고 싶어요. 주당 몇 시간 할 수 있다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최대 8시간. 하루에 최대 8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자습하는 시간만. 네. 자습하는 시간만 8시간. 강의 듣는 시간까지 합치면 12시간이요?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게 가능하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당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자습 플러스 학원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가능한, 그러면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당 70시간이죠. 그죠? 주당 70시간입니다. 주당 70시간. 이게 만약에 공부 시간이 가능하다. 그러면 당신은 100% 뽑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2년 만에 변리사가 되세요. 이거 자신 있으십니까? 대신에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건 그런 건 되지만은 이런 건 안 돼요. 뭐 한 3일 공부한 다음에 지쳐갖고 하루 쓰러지고, 뭐 한 4일 공부한 다음에 한 이틀 또 놀고, 뭐 한 5일 정도 빡세게 한 다음에 나머지 5일 놀고 이러는 거. 이건 수험생이 아니란 거 아시죠?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전략적으로 내가 토요일 날이란 오전은 좀 쉬자. 뭐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 그런 건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스스로 전략적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공부 시간 여기가 모든 당락을 다 결정합니다. 전략이 없어도 괜찮아. 전략이 있으면 더 좋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겁니다. 공부 시간을 갖다가 주당 70시간을 가져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거 내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그래 왔는가? 그리고 내가 비록 과거에 그랬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리사가 내가 성인이 되어서 택한 나의 최초의 선택인데 그잖아요. 그죠? 본인이 택한 거잖아. 주변에서 막 등 떠밀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택한 최초의 것인데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만 한 달은 누구나 다 그래요. 6개월은 누구나 다 합니다. 1년은 한 50% 이상이 가능합니다. 2년, 3년은 합격자인 10%만 가능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요, 2, 3년 동안 공부기간을 2, 3년 잡으셨다면 그 2, 3년 동안 지치더라도 내색하지 말고 가다가 힘들어도 중간에 뻗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요만큼의 시간을 지켜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과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 있다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시면 그때는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반드시 변리사가 됩니다. 떨어지는 사람은요.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국제정세가 방해해요. 웬 감기는 시도 때도 없이 걸리고요. 껄핏하면 체하고 뭐 체하거나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무좀이라도 생겨요. 웬 치질은 걸리는지 온갖 방해 요인이 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진짜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합격하는 애들은요. 그런 거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쭉 갑니다. 그냥 쭉 가는데 떨어지는 놈들은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 중에 합격자를 별로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붙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 표정도 밝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표정이 밝아.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떤 고민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고민이 이제 막 짜증나는 고민이 아니라 왜 공부할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일지라도 얼굴이 어둡지 않아요. 근데 잘 떨어지는 놈들은 얼굴에 온갖 힘듦이 다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내가 지칩니다. 선생이 내가 지치는데 본인은 오죽할까요? 그거,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치지 말고 갈 수 있느냐? 지치지 않게 갈 수 있느냐? 요거 공부 시간 지켜가면서, 자, 뭐가 어렵습니까? 자, 여기 어떤 학생이지? 내가 올해 이제 지금 올해까지 해서 3년째 스터디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학 스터디를요. SM 화학 스터디 이렇게 해갖고 이제 3년째 해주고 있거든요. 내년도 이제 또 해줄 겁니다. 내년도 또 해줄 텐데. 야, 떨어지는 놈. 선생님, 문제 좀 많이 주십시오. 저는 문제 많이 풀고 싶습니다. 공부 시간, 나는 스터디 해줄 때요. 문제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라 라고 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보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주당 몇 시간을 공부했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하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꼭 이번 주는 아팠습니다. 이번 주는 예비군 훈련이 있었어요. 이번 주는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는 웬 핑계거리가 매주마다 있어요. 매주마다 있으면서 공부 시간은 맨주 50시간을 못 넘습니다. 주당 50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매번마다 지적합니다. 매번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까 늘려야 합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핑계를 또 답니다. 자기는 효율이 중요하답니다. 지랄한다 진짜. 효율 없는 변리사 수험생이 어디냐. 변리사 수험생들이 그렇게 바보들이냐? 너만 못할까? 다 효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는 70시간을 하고 누군가는 30시간 할 때 누가 붙습니까? 볼 것도 없니 70시간을 하는 사람이 붙는 겁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는 효율이랍니다. 지랄하고 있네. 욕이 그냥 여기까지 확 나오는데 차마 욕할 수는 없고요. 차마 욕은 못했습니다만 욕은 진짜 하고 싶거든요. 욕 먹어도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게으름을 효율로 포장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수험생입니까? 이거는 못 지켜요. 자, 그러면서 문제 많이 달라고 합니다. 자, 공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학이 방어인 사람이 문제를 많이 달라고 하는 거야. 뭐예요? 욕심은 많아, 능력은 안 되지. 욕심은 많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어렵습니까? 문제 많이 푸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공부 시간 늘리는 게 어려워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중고등학교 시절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문제 많이 푸는 건요. 어떤 한 과목 문제 많이 푸는 건 충분히 한 과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학 문제를 많이 풀면은 여기서도 망치고 이거 망치고 이거 망치고 이거 망치고 이거 망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학은 화학대로 망칩니다. 방어기 때문에.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문제 많이 풀겠다. 그러면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걸 등한시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런 수험생이 4년 내지 5년 이상 가는 수험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1, 2년 만에 합격하려면요. 간단해요. 전략 있으면 좋겠습니다. 70시간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달이나 6개월이나 1년이 아닌 2, 3년 정도 합격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가 중간에 가다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한 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웃는 얼굴로 공부에 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신 있으면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합격합니다. 근데 문제 많이 풀어야 되겠다, 다 맞아야지 라는 강박관념 가지면서 화학이 방어인데 어떤 과목이 방어인 사람이 공부 시간은 늘리지 못하고 화학을 문제 많이 풀려면요. 70시간 하던 사람이 80시간 한 다음에 나머지 10시간 동안에 화학 문제 풀면 나는 더 줍니다. 그런데 공부 시간은 50시간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문제 수를 많이 늘리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삼천포로 가는 수험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거든요.
본인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걸 듣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략적인 거 이거는요. 필요하지만 얘가 만약에 되고 얘가 되면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주당 공부 시간 70시간 내가 가져갈 수 있나? 최소 60시간은 가져갈 수 있느냐? 만약에 직장인이라면은 적어도 회의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내가 공부에다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거로다가 자기의 기준점을 삼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본인이 적어도 내가 변리사가 되는 날까지 중간에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끊임없이 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각 과목을 전략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능력이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생각해 보셔서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변리사 공부 뛰어들면은 뭐 그냥 공부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 과목의 전략 이거는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온다면은 그러면 뛰어들어도 무방하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1차는 쉽게 붙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2차는요. 그냥 무턱대고 많이 쓰면 된대요. 무턱대고 무지하게 많이 쓰면. 그리고 붙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저기 홍유연 변리사라고 동차로다가 합격한 친구 있거든요. 걔 표정은요. 걔가 나는 솔직히 1차도 떨어질 줄 알았어.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야. 잘 못해. 화학을 잘 못해. 나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을 가르쳐 보면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아,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하겠구나라는 감은 잡을 수 있어. 감은 잡을 수 있지만 다른 과목은 잘 모릅니다. 근데 화학을 못해. 그런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항상 별관에서, 지금은 별관이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만 옛날엔 저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별관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합니다. 그걸 모습을 보고 이 새끼 저러면 붙겠다. 그 생각을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야 동차 변리사가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동차로 변리사가 딱 됐어요. 걔 1년 6개월 만에 딱 붙어버렸어요. 변리사가 됐어. 그러니까 기득도 아니고요. 한 방에 빡. 예, 그래서 걔 친구 변리사 됐거든요. 지금 아주 뭐 지금 뭐 날개를 달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뛰어들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다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쉽습니다. 남들 다 공부하는 강의실에서 독서실에서 거기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건요. 남들 다 집에 간 다음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할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일찍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쉬는 주말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쉬는 크리스마스, 추석, 설, 연휴 같은 때 그럴 때도 하루 정도는 쉬더라도 공부에 리듬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변리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요. 그냥 욕심만 많은 거예요. 내가 욕해주고 싶은 사람. 선생님 문제 많이 주세요. 나라고 있다 진짜. 넌 새끼야 방어야. 넌 문제 많이 풀면 안 돼. 넌 이걸 많이 풀어 임마. 이 문제를 못 알아들어요. 문제 많이 주세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50시간도 안 됩니다. 7, 80시간 하는 수험생이 횡행하는데 50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내가 공부 시간 부족하다고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 지는 효율이랍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욕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어떤 선생들에게 혹은 주변의 지인들에게도요. 얕잡아 보이진 마십시오. 그거 얕잡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고수가 얕잡아 보입니까? 고수가 얕잡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수는 얕잡아 보이거든요. 변리사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셔서 고수가 된다는 건 진짜 실력이 좋은 고수란 뜻이 아니라 태도가 고수면 좋겠습니다. 태도가 고수여서 항상 진지하시고 진중하게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안 되죠. 그런 새끼들의 특징이 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아는 척은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빈 깡통이거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 잘 아는 사람들은 지식을 뽐내지 않습니다. 지식이 요만큼 있는 놈이 그만큼을 남들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그걸 떠드는 거거든요. 원래 세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바보 같은 수험생들은 되지 마십시오. 몇 년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1차 5년 하면 그게 물론 그렇게 해서 6년 만에 동차변리사가 된다면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심적인 고통이야 얼마나 클까요? 그죠? 최소 지금부터 맥시 2년 만에 합격합시다. 2년 내지 최대 3년까지만 해서 변리사가 되도록 합시다. 그 되는 방법은 1차에서는 전략으로 임하라. 공부 시간은 지켜라. 지치지 말고 가십시오. 이게 가능하다라고 느껴지시고 이걸 만약에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과 희망과 자기의 행동이 있다면 그땐 뛰어들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때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변리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좋은 변리사가 되셔서 나는 솔로 나가시죠. 나는 솔로 가갖고 좀 커플 좀 됩시다. 변리사 좀. 왜 변리사는 나는 솔로 나오면 왜 커플이 아무도 안 되는 거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 못 봤어요? 나는 솔로 요즘에 그렇게 유명한 거? 나 솔로 못 봤어? 아,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겁니까? 그래요. 나는 솔로 나가서 변리사도 커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물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시면은 뭐 굳이 뭐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섣부르게 현재에 깡다고만으로 덤벼들지 마십시오. 현재 시작할 땐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6개월만 해보면 판가름이 나거든요. 6개월만 딱 했을 때 벌써 얼굴 표정에서 딱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70%의 확률로 당락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선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을 보는 시각은 조금 더 있습니다. 강의 기간이 짧은 선생님보다는. 그래서요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얕잡아 보이는 수험생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똑같은 스터디를 해주는데요. 어떤 수험생은 공부 시간이 80시간, 90시간 찍습니다. 매번마다 참 잘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글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매번마다 40, 50입니다. 맨날 늘리십시오, 늘리십시오. 못 늘리면 탈퇴시킵니다라고 협박을 해도 그 다음 시간에 똑같아요. 그러니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지키는 수험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험에 내년 1차는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뭐 한번 해볼 수는 있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한번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뛰어들어 보시고 공부 열심히 끝까지 해낼 수 있으면 다가오는 시험에 당연히 합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